시흥시 조남동 목감지구 호반하임 부동산 안 대표입니다. 오늘은 임대차의 경우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는 누가 지불해야 될까? 이렇게 알쏭달쏭 헷갈리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 해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지 궁금하시죠?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의뢰를 하여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양 당사자가 각각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요.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 의뢰인 상방이 지불하는 것이며, 여기서 쌍방이란 집주인인 임대인과 집을 구하는 임차인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사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죠. 살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지난 줄 모르고 지내거나, 혹은 계약갱신을 청구하여서 계약을 유지하면서 살거나, 보증금을 조정하여서 계속 지내기도 하죠.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계약갱신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거나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리고 2조는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했어요. 상당히 말이 어렵죠? 임대차 기간 끝나기 전에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갱신 거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고요.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하면은 그 통지함으로써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되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이사갈 상황이 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누가 낼까요? 먼저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2달 전까지 보증금의 증액이나 혹은 갱신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고, 임차인도 2달 이내 전까지 별말 없이 지나다가 계약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런 의사도 없고 2년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기간이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임차인이 2년 거주를 다 하지 못하고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때는 과연 누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될까요? 참 어렵죠.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나갔으니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지불한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사를 통보하면은 임대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겨요. 만약에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고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은 새롭게 또 계약을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쌍방이 중개보수의 의무가 있게 되므로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죠.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만약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면요. 이러면은 보증금을 또 혹시라도 정액을 하여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위에서 본 대로 원칙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지금은 관행처럼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하면, 이 경우에 2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의무가 없어요. 그러므로 새롭게 지금 이사를 나가야 하는 임차인이 급한 상황에서 이사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통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관행처럼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을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돼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연장된 경우에 임차인이 이사 나간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또 한번 살펴볼게요. 결론부터 또 말하면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사를 보증금을 반환을 하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을 보면 계약갱신의 요구의 경우 임대차의 해지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를 준용한다고 했어요.
묵시적 갱신의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여 살다가도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기거나 혹은 변심을 하여서 임차인이 나간다고 그래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 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제1항,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한다고 해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의 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등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6조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제2항 제1항에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제6조의 2를 준용한다 그랬는데 제6조 2가 바로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는 이 사항을 준용한다고 했어요.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해서 2년의 계약기간으로 다시 거주하게 된 경우 계약서를 새로 작성을 했든지 혹은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나간다는 통보를 받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해요.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니까요. 결국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도 있고요. 또 하급심의 판결도 있었어요.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증가하길 원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특약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특약을 작성을 했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해요. 이렇듯 별도 특약으로 정해둔 게 아니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 하고요. 헷갈리고 알쏭달쏭한 중개수수료 문제 해결해 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호반하임 부동산의 안 대표입니다. 대표 전화번호가 031-403-8555번이고요. 저는 주소가 경기도 시흥시 수풀안길 19-30 단지 내 상가 102호에 있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